자, 오늘 배우게 될 내용이 정말 중요한 내용이고, 선생님이 중학교부터 여러분들이 좀 헷갈려 했던 내용들까지도 완벽하게 정리해 주도록 할 테니까 반드시 보고 잘 정리하시기 바라겠죠. 자, 오늘 배우게 될 내용이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그러니까 방정식과 함수는 관계가 있을까? 당연히 있겠죠. 우리가 어떻게 배우냐면 항상 방정식을 배우고 그 다음에 부등식을 배우고 함수를 배우거나 아니면 방정식을 배우고 함수를 배우고 부등식을 배워요. 그런데 이게 고등학교 2학년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함수를 배우고 방정식, 부등식을 배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방정식을 배우는 이유가 다 함수 때문이었다라는 걸 좀 이해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기 위해서 자, 1번 fx가 뭘까? fx가 뭘까요? fx는요, 여러분들이 좀 이걸 잘 이해해야 되는데, fx는 이거 보자마자 fx가 뭐냐라고 물으면 함수요라고 얘기를 해. 아니, 뭐 틀린 말은 아니죠. f가 펑션, 함수라는 뜻의 그 맨 앞 글자를 따서 f를 쓴 거거든. 그런데 이렇게 얘기해 줄게. fx라는 건 x에 관한 식이라고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 지금 당장은. 왜냐면 어떤 식이 있을 때 fx라는 식을 x 플러스 1이다 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이 fx는 뭘 뜻해요? x 플러스 1이라는 요식을 뜻하는 거야. 근데 fx는요, 구조적으로 봤을 땐 이렇게 봐봐. fx는 0이라고 해주면 x 플러스 1은 0이란 뜻으로서 무슨 해석을 가져요? 방정식의 뜻을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만약에 fx가 0보다 뭐 크거나 같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왔어. 그러면 x 플러스 1이 0보다 크다니까 무슨 식이 되는 거야? 부등식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y는 fx라고 돼 있을 때 얘가 뭐야? 바로 함수 형태거든. 그러니까 fx라는 것은 x로 만들어진 식이고 이 식의 이름을 그냥 단순하게 fx라고 하는 것 뿐이야. 그러니까 마치 물과 같은 H2O 같은 거죠. 어쩔 수도 있어. 액체일 수도 있고 기체일 수도 있고 고체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돼요. 그 상황에 따라서 어떤 식을 함수로 볼 건지, 어떤 식을 부등식으로 볼 건지, 어떤 식을 방정식으로 볼 건지를 선택해야 되는 그런 유기적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fx가 뭐야? 라고 하면 그냥 이 식이에요, 식. 그러니까 또 다른 식이 있을 때는 뭐라고 부르는 거야? 또 다른 식, fx 말고 gx라고 하는 것 뿐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fx가 펑션이면 gx는 뭐야? 껑션? 그럼 hx는 뭡니까? 펑션? 그죠? 그게 아니라 한 문제에서 식이 여러 개 나오다 보니까 그 식을 일일이 부르기가 귀찮죠. 그러니까 지정을 하는 거죠. 그냥 너는 f, 너는 g, 너는 h. 알파벳 순서대로 이름을 붙인 것 뿐이다. 그러니까 fx는 뭘 뜻한다? x에 관한 식, 변수가 x인 식, 그런 뜻입니다. 그 이외의 건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런 다음에 자, 선생님이 함수식을 조금 정리를 해줄 건데,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보면 봐봐. 두 번째. 그러니까 fx는 0 이렇게 등식으로 나오게 되면 이건 뭐가 되는 거야, 이제? 방정식으로서 보시면 돼요. 그지? 그 다음에 이제 y는 fx다 이렇게 돼 있으면 뭐라고 했어, 선생님이? 함수식이다 그랬죠. 자, 다시 한번 질문을 할 건데 잘 봐. 함수에서 fx는 뭐죠? y. 그렇죠, y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fx는 y. 그러니까 함수에서 아주 기본적인 건 이거는 y는 fx라는 건 이 위에 있는 어느 점 p, 임의의 점 p가 x, fx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x, y니까, 그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x 플러스 1로 본다면 x가 x라면 y는 x보다 하나 큰 거라는 두 개의 관계를 식으로 만들어준 게 함수입니다. 그래서 함수는 대응하고 있는 관계를 식으로 표현한 걸 함수식이라고 하고 관계를 함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좀 이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x, fx. y가 뭐라고요? fx. fx가 뭐라고요? y좌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fx는 x가 들어갔을 때의 y값을 말해요. 그러니까 f2는 뭐야? x가 2일 때의 y좌표를 뜻한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게
가장 퍼펙트합니다. 이해됐죠? 따라서 함수에서 fx는 뭐라고요? y좌표를 뜻한다. 이렇게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이렇게 나올게요. 자,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자, 이때 a가 0이 아니면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2차 함수라고 부르죠. 2차 함수의 구조죠. 2차, 1차 상수. 그치? 이때 얘를 방정식으로 본다는 건 일반적으로 방정식의 구조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거든요. 자, 그럼 이 얘기는 뭐야? 이 얘기는 이 두 개를 짝지어서 얘기해 보면 y값은 언제 0이 되냐? 그때의 x값을 찾아봐. 이런 얘기가 되거든. 이해되죠? 따라서 이 아래로 볼록한 이차 함수를 y는 fx라고 해봅시다. 그 다음에 공교롭게도 x축이 여기 이렇게 지나간다고 해. 혹시 x축을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x축? y는 0이라고 합니다. 자,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잘 봐. x축을 부르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어요. 뭐? x축 또는 y는 0. 그러니까 선생님이 x축을 뭐라고 부르니? 라고 말하면 y는 0이라는 소리가 듣고 싶다는 얘기고, y는 0을 뭐라고 하겠니? 라고 하면 x축이라는 소리가 듣고 싶다는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x축이 뭐야? 라고 하면 y는 0이야. 그치? 그런 얘기는 y가 0이 된다라는 얘기는 왜 그러냐면 이 y가 0인 이유는 이 x축 위에 있는 모든 좌표는 뭐 1,0, 2,0, 3,0, 4,0, 5,0, 6,0, 7,0 모든 y좌표가 뭐야? 0이야. 그러니까 y가 0이라는 건 어떤 x값을 대입했을 때 그 y값이 0이 나올까? 즉 x축과의 교점에서의 x절편을 뜻해요. 그러니까 얘가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x절편이라고 부릅니다. 함수에선.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너는 날 뭐라고 부르니? 하마? 뭐 하마쌤 이렇게 부를 수 있겠지. 그러면 선생님 누나들은 선생님 뭐라고 부를까? 보통 이제 친구들은 선생님을 이제 선생님이 차씨니까 차돼지 이렇게 불러요. 졸라 웃기지? 차돼지라고 불러 친구들은. 그러니까 친구라는 동네에서 내 이름 뭐야? 돼지요. 그렇죠. 그 다음에 학원이라는 동네에서는 뭐가 돼요? 하마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집에서는 누나들이 뭐라고 불렀냐면 뭐 보통 SSK 뭐 이런 거 불러요. 10세 뭐 이런 거 그죠? KSK 뭐 이렇게 부릅니다. 그쵸? 진짜는 아니고 기분 나쁘면 이렇게 부르더라고. 그러니까 아무튼 차돼지, 하마쌤, SSK 이 세 가는 동의어잖아. 그러니까 함수라는 동네에서 뭐라고 부르는 거야? x절편이라고 부르고요. 이걸 방정식이라는 동네에서 뭐라고 불러? 근이라고 불러요. 이해되십니까? 자, 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y가 뭐라고요? fx라고. x값이 들어갔을 때 y값이라고. 그죠? 그러면 fx는 0이라는 얘기는 어떤 x값이 들어갔을 때 y가 0 나올까? 그걸 바로 x절편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선생님 이제 알겠어요. 방정식에서 근이라고 부르는 것은 함수에서는 x절편이라고 부르는군요. 그래요. 이해되십니까? 가장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좋아, 일단 이거 정리합시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선생님 네 번째 뭘 해줄 거냐면 잘 봐. 그러면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와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의 관계를 한번 보고 싶은 거야. 자, 이럴 때 우리는 방정식으로 봤을 때는 컨디션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근이 실근이 두 개거나 아니면 중근을 갖거나 아니면 근이 허근이거나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 얘기는 뭐냐면 x축, 사실 x축이 아까 뭐라 그랬어? y는 0이라 그랬죠. 그럼 y축은 뭘까? x는 0이겠지. 자, 그런데 어차피 근은 x의 값에 관련된 얘기니까 근이 몇 개냐라는 얘기를 해주면
우리 이렇게 얘기합시다. X축은 실수축이거든요. 그럼 이 안에는 허근이 표시됩니까? 허수는 표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차 함수 y는 fx가 이렇게 생겼어. 그쵸? 얘가 y는 fx라고 합시다. 그랬더니 fx는 0인 두 순간이 몇 개가 생기고 있죠? 그렇죠. 그럼 이렇게 fx가 두 개의 x절편을 갖는다. 그럼 방정식은 실근이 몇 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는 fx는 0이라는 방정식에 판별식이 0보다 크다로 풀게 돼 있어요. 그쵸? 만난다. 그럼 뭐야? 교점이 생긴다. 근이 있다. 이 얘기가 되겠지. 그치? 그 다음에 아래로 볼록하면 그죠? y는 fx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서 접했죠. 그죠? 그러면 다시 봐봐. 얘가 이 함수의 그래프가 위로 올라가면 이 두 개의 근이 점점 붙겠죠. 그래서 이 접할 때는 두 개의 근이 이렇게 내려오다 이렇게 딱 붙는 순간을 말해요. 보기 좀 싫지만, 그치? 떨어지기 직전이야. 그래서 되게 중요한 거거든. 떨어지기 직전. 따라서 이때 fx는 0을 만족시키는 x값이 딱 뭐밖에 안 생겨? 그렇죠. 그래서 얘는 중근 판별식이 0이다로 풀어요. 그치? 그 다음에 올라가다 못해 떨어지겠죠? 함수가 떨어졌어. y는 fx야. 떨어졌다는 얘기는 실근이 생겼어, 안 생겼어? 생기지 않았죠. 따라서 방정식으로서 함수를 바라보면 판별식이 0, 즉 허근을 갖는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자, 물론 요 구조상 대가리, 그쵸? 2차 항의 개수가 반드시 양수여야만 뭐야? 아래로 볼록하겠죠. 그러니까 이걸 그냥 단순하게 생으로 A가 양수일 때 판별식이 양수 2점, A가 양수일 때 판별식이 뭐 이렇게 해서 암기를 한다면 A가 음수일 때 뒤집어서 암기를 다시 다 하셔야 됩니다. 그쵸? A가 음수일 때. 그러니까 똑같은 구조에서 이렇게 생기면 똑같은 구조에서 이렇게 생기면 똑같은 구조에서 이렇게 생기는 거. 그죠? 여기를 이제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 A가 음수일 때 이렇게 다시 암기를 하셔야 된다고. 근데 그럴 필요가 있을까? 없죠. 그러니까 근이 생겨. 그럼 만나는 거고. 근이 생기지 않으면 안 만나는 거죠. 그쵸? 근이 있다면 판별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이면 양수인 거고 2점. 그죠? 중근이면 판별식이 0인 거고 허근을 가진 판별식이 음수인 거겠죠. 그쵸? 그래서 특별하게 이렇게 두 개를 우리는 뭐라고 해? 근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알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이게 바로 방정식과 함수 간의 관계를 도식화해 놓은 거예요. 알겠죠? 자, 이걸 진짜 통으로 다 암기하셔도 좋긴 해요. 하지만 왜 그런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실수 축이고 얘가 x가 들어갔을 때 y값이 0 나오는 순간이니까 있다는 건 뭐야? 실근을 갖는다는 얘기예요. 그죠? 접한다, 중근을 갖는다. 그죠? 안 만난다, 허근을 갖는다. 이거랑 똑같은 얘기가 된다고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자, 5번째는 뭐냐면 2차 함수와 2차 함수 선생님이 그냥 fx라고 할 거고, 그죠? 그 다음에 1차 함수 gx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1차 함수는 뭐 직선이겠죠? 이거의 관계를 이해할 겁니다. 잘 봐.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서 예를 하나 들어줄 건데 잘 봐. 예를 들어줄게. 잘 보세요. 자, 선생님 이렇게 얘기합시다.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0 얘의 근은 어떻게 될까? 얘의 근은 인수분해가 되죠. 첫 번째 인수분해가 되죠. x 플러스 1 2는 0. 자, 그럴 때 요걸 함수라고 해석을 하면 얘가 무슨 축? 0이니까 x축. 이게 y라면 y가 0이니까 얘가 뭐야? x축이라고. 따라서 잘 봐. 2차 함수 얘를 y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라고 합시다. 그러면 잘 봐요. 자, 요 y축 x는 0인 순간이 언제야? 아니, y는 0인 순간? 미쳤나봐. y는 0인 순간 언제니? 마이너스 1이랑 2란 말이죠. 그러니까 선생님 그렇네요.
마이너스 1과 2일 때가 0이니까 y값이 0이니까 이걸 뭐라고 해도 되는 거야? x절편이라고 해도 되는 거죠. 방정식에서 뭐라고 하는 거야? 근이라고 해도 되는 거야. 아, x절편과 근이 같은 얘기군요.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냥 x절편이라고 내가 암기를 시켜놓으면 모든 근이 마치 x절편일 것 같은 것 같아. 근데 잘 봐. 두 번째. 선생님 마이너스 2만 한번 넘길게요. 자, 볼게. 그럼 x제곱 마이너스 x는 2가 되거든요. 그러면 2차 함수 얘는 뭐가 되냐면 y는 x제곱 마이너스 x가 되고 요 2는 뭐가 될까? 라고 말한다면 y는 2가 돼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얘는 y는 0이었는데 그지? 여기 x축이 따로 있을 겁니다. 그런데 y는 2랑 만나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함수라고 생각하고 얘가 y는 0이라고 생각하면 등호는 뭐라는 뜻이야? 만난다라는 뜻이고 같다는 뜻이니까 얘를 함수라고 하고 얘를 함수라고 한다면 x제곱 마이너스 x의 그래프와 y는 2와의 그래프가 만나는 순간에 x값이 뭘까? 마이너스 1 대입하면 2 나오죠. 그 다음에 2 대입하면 뭐가 나와? 2가 나오죠. 맞죠? 그러니까 요거를 넘겼는데도 근이 변하지 않아? 변하지 않습니다. 자, 하나만 더 해보자. 세 번째. 진짜네. 그럼 x제곱은 x 플러스 2 이렇게 얘기합시다. 얘는 몇 차 함수? 2차 함수. 얘는 1차 함수. 같다는 건 뭐야? 같다는 건 뭐냐면 x값이 들어갔을 때 잘 봐. 얘를 fx를 x제곱이라고 하고 gx를 x 플러스 2라고 할 때 fx랑 gx가 같다라는 얘기는 x값이 들어갔을 때 똑같은 x값이 대입됐을 때 모두 같은 거야? y값도 같다는 얘기죠. 야 그러면 x값이 들어갔을 때 y값이 같다는 얘기는 두 개의 좌표가 똑같다는 얘기니까 그냥 결국 뭘 찾는 거야? 교점, 만나는 점을 찾는다는 얘기가 아닐까? 따라서 x제곱이라는 그래프 이렇게 생길 거야. 그 다음에 x 플러스 2라는 그래프 이렇게 생길 거거든요. 그러면 요 점의 좌표가 얼마일까? 마이너스 1이고요. 요 점의 좌표 뭐야? 2라고 얘기할 거야. 아 그러네요 선생님. 자 그러면 내가 여기서 파이널로 무슨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냐면 fx는 gx라는 식 자체가 무슨 뜻을 의미하냐면 fx와 gx가 x값이 들어갔을 때의 y값이 같은 순간을 찾아요. 그 얘기는 뭐야? 교점의 x좌표를 찾으세요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교점의 x좌표. 그렇죠. 교점의 x좌표. 그렇죠. 교점의 x좌표.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뭐야? 실근은 x절편이 아니라 교점의 뭐? x좌표. 교점의 뭐? x좌표. 교점의 x좌표를 우리는 실근이라고 부른다. 이 얘기예요. 맞아? 그러면 자 선생님이 3번에서 이제는 반대로 x 플러스 2를 이렇게 넘겨서 해석해도 되네. 자 그러니까 요때의 근이 이 그래프를 잡고 팍 돌렸어. 그냥 흑 내려가지고 이렇게 바꿨을 때 근이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요런 교점을 찾는 방정식도 어떻게 바꿔서 풀면 된다는 얘기야? fx-gx는 0이라는 방정식으로 바꿔서 풀어도 된다는 얘기가 되고 아니면 이 fx-gx라는 식을 요렇게 바꿔서 즉 요렇게 바꿔도 되고 요렇게 바꿔도 된다고 받아들이시는 게 맞아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어떤 것들은 요렇게 풀어. 그러니까 y는 2, y는 k. 그래서 이 위에 교점의 좌표를 만들면서 풀게 돼 있고 어떤 것들은 완전히 이항시켜서 방정식으로서 해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함수를 방정식으로 해석할래? 방정식을 함수로 해석할래? 그건 그때 다르다라는 그러니까 얘기가 됩니다. 완전 이해됐어. 자, 그럼 선생님 요거를 이제 다시 한번 좀 컴팩트하게 정리해 주도록 할게요. 잘 봐. 예를 들어 뭐 지우고 자, 만약에
2차 함수와 1차 함수가 나왔다. 그랬을 때 식이 이렇게 나올 겁니다. 아마 fx는 gx의 식은 그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이걸 1번이라고 봤을 때, 자, 2차 함수와 1차 함수가 안 만나면 어떻게 될까? 판별식이 0보다 작다로 푸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판별식으로 바꾸기 위해서 우리는 수식을 어떻게 바꿔줘야 되는 거야? fx 빼기 gx는 0으로 고친 다음에 푸시면 돼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이 식이 어떻게 바뀌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x축으로 바뀌는 거죠. 동의 가능할까요?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접한다. 그렇죠? 판별식이 뭐야? 0이죠. 얘를 바꿔서 풀면 이렇게 접한다. 이렇게 바뀌어요. 동의 가능할까? 자, 그 다음에 만약에 두 점에서 만난다. 판별식이 양수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바뀝니다. 맞습니까? 자, 그래서 이 관계를 정말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시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고, 자, 그래프로서 이해하는 것도 대박 중요하다. 그럼 결과적으로 만나냐 만나지 않느냐, 근이 있냐 없냐, 그쵸? 같은 얘기라는 거 이해가 되셨죠? 자, 우리 문제를 가지고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되게 중요한 얘기 한다 그랬죠? 유형부터 잘 볼게요. 유형 1번, 이차함수 그래프 x축과 이교점 이라고 돼 있는데, 자, 588번, 이차함수 y는 2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의 그래프가 x축과 두 점 마이너스 1,0, 4,0에서 만날 때 라고 돼 있네. 이때 a, b의 곱하기는 이렇게 물어봤죠? 잘 봐.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이차함수야. 이렇게 생겼죠. 근데 마이너스 1,0 그죠? 마이너스 1이고 4,0 이거죠. 왜 아래로 볼록합니까? 이차함수의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니까. 음수면 위로 볼록하죠. 자,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잘 봐. 얘가 함수에서는 x절편이지만 그쵸? 방정식에서는 뭐야? 근이죠. 그래서 선생님이 계속 강조했던 것들이 뭐였어? 2차 방정식의 작성이 너무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것 같아. 그치? 생각해보면. 그럼 이거 두 개 가지고 방정식 작성 어떻게 합니까? x제곱 합의 부호 바꿔서 마이너스 3x 곱하면 이렇게 방정식이 그냥 확 만들어집니다만, 자, 최고 차이 개수가 얼마죠? 그럼 전부 다 2를 곱하면서 마지막 작성을 만들어 주시면 되죠. 그럼 y는 2x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8은 0은 지워야겠지? 이해되십니까? 자, 그 다음에 선생님 여기서 이제 높아심의 한마디는 하는데, 자, x 절편이 뭡니까? 라고 말하면 애들이 x축과의 교점으로 잘못 이해해서 x 절편을 쓰세요 그랬는데 마이너스 1,0이라고 쓰면 틀립니다. x 절편은 요 x 값만을 말해요. 그래서 x 절편 쓰세요 그럼 뭐라고 써야 돼? 마이너스 1이라고 쓰셔야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근 자체가 x 절편이다. 됐죠? 자, 그러니까 이제 끝났죠. a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6. b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8. 그지? 따라서 마이너스 6 곱하기 마이너스 8 하면 플러스로 바뀌면서 48 이렇게 정리가 된다. 오케이? 자,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유형 2번이에요. 잘 봐. 자, 593번. x에 대한 이차함수 y는 x제곱 플러스 2-m의 x 더하기 4분의 m제곱의 그래프가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대요. 자,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정수 m의 최대값은 이라고 돼 있죠. 잘 봐. 그러니까 판별식이 뭐야? 양수다 이런 얘기잖아. 그쵸? 2차 함수가 x축과 만나는 두 점이 서로 다르대. 그러니까 방정식으로 봤을 때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는 거니까 서로 다른 두 근을 갖는다는 거니까 판별식이 양수로 풀면 되겠죠. 맞아요. 그러네. 얘기를 다 해주고 있는 거죠. 이럴 땐 방정식으로 푸는 거지. 뭐를? 함수를. 그지? 자, 첫 번째 봅시다. 그럼 판별식은 그냥 D로 풀 거니까 B제곱 그럼 잘 봐. 2-m의 제곱이나 n-2의 제곱이나 같은 거죠. 그쵸? 이 마이너스 주는 거, 그러니까 제곱 안에 마이너스 막 줘도 되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좀 하는 걸 좀 선호해요. 잘 봐.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A가 얼마죠? 1. C가 얼마입니까? 4분의 M제곱이고 얘가 양수면 돼. 그치? 자, 정리합시다. 자, 그러면 M제곱 곱해서 2배 할 거니까 마이너스 4M 플러스 4 마이너스 4 약분시켜버리면 뭐가 되죠? 마이너스 M제곱. 그죠? 0보다 크다. 자,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냐면 니네가 아직 2차 부등식을 안 배웠기 때문에 2차 부등식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가 없어서. 근데 이제 뒤에서 2차 부등식을 배우면 이 M제곱이 사라지지 않게 나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봅시다. 자, 선생님이 이걸 어떻게 푸냐면 마이너스 4M 플러스 4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돼 있죠. 선생님은 요때 4를 넘겨서 마이너스로 나누지 않습니다. 자, 어떻게 할 거냐면 마이너스 4M을 옮길 거야. 어디로? 작다 쪽으로 옮길 거예요. 그러면 부등호 방향이 아니. 부호가 바뀌면서 4M이 되는데 어디 쪽으로 갔다고? 작다 쪽으로 갔다고. 그죠? 이해되니? 이해돼요? 마이너스 4M이 그러니까 부등호 방향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게 크다고 이게 작다잖아. 얘가 작다 쪽으로 갔으니까 작다. 그죠? 4. 맞습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뭐야? M은 1보다 작으면 되죠. 이해되시죠? 자, 1보다 작기 때문에 정수 M의 최대값은 그렇죠. 0. 답은 0이라고 쓰시면 되겠죠. 좋아요. 알겠습니까? 좋아요.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에 598번이에요. 자, 이참수 y는 2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의 그래프와 직선 y는 ax 플러스 b의 두 교점 x좌표가 각각 마이너스 2와 3일 때 상수 a, b에 대하여 a 플러스 b의 값은 이거죠. 자, 선생님 뭐라고 얘기했어? 라고 하면 2차 함수와 직선의 지금 근이 뭐래요? 마이너스 2와 3이래요. 그죠? 선생님 이게 확실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은 직선은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뭐 x축과 평행할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내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뿅! 이렇게 바뀌면서 여기가 마이너스 2, 여기가 3이야. 완전히 이해가 되십니까? 그죠? 아니 뭐 해석을 하면 이런 거야. 뭐냐면 얘는 f는 g라고 푸는 거고 얘는 f-g는 0이라고 푸는 거야. 두 개의 근은 어떻다? 같다고 선생님이 앞에서 보여드렸죠. 맞습니까? 좋아요. 그러면 자, 첫 번째 2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은 ax 플러스 b야. 그죠? 그래서 다 넘기면 2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로 넘어오죠? 마이너스로 묶으면 3 플러스 a의 x 되는 거 맞니? 자, 그 다음에 플러스로 묶으면 1 마이너스 b는 0 이렇게 되는 거 맞니? 얘의 두 근이 뭐라고요? 마이너스 2와 3이야. 따라서 선생님은 뭐로 갈 거니? 작성으로 가겠죠. 근이 마이너스 2와 3이니까. 자, 그러면 x제곱은 더해서 마이너스 하니까 마이너스 x고 곱하면 마이너스 6은 0 이렇게 방정식이 작성돼요. 근데 앞에가 뭐야? 2요. 그렇죠. 따라서 2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2는 0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3 플러스 a가 마이너스 2야. 매번 얘기하지만 앞에 있는 건 누구 거야? 내 거예요. 이건 내 거 아닙니다. 이거는 은총이고, 그죠? 이건 저축. 혹시라도 전쟁을 대비해서 필요할 때 쓸 수 있을까 해서 모아놓은 거. 이거는 내 건 아니고요. 자, 근데 부호는 누구 거라고요? 내 거. 부호는 내 거. 그죠? 내 거 3a가 뭐야? 2. 그죠? 그렇다는 건 a가 얼마라는 거? 마이너스 1이라는 거. 자, 1 마이너스 b가 뭐야? 마이너스 12여야 되겠죠. 그럼 b는 뭐겠어? 13이겠지. 따라서 두 개 더하면 얼마 나옵니까? 12 이렇게 나와요. 자, 어떻게 푸는지 이해가 되고 있습니까? 자, 결과적으로는 방정식의 작성 너무 중요하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선생님이 필요 없는 걸만 알려드린 게 아니라 실전적으로 굉장히 많이 쓰이는 걸 앞에서 계속 설명하고 넘어왔던 겁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 계속 진행되면서 느끼는 건데 저 하마 새끼가 왜 저렇게 설명했을까? 왜 그걸 중요하다고 강조했을까? 결국 뒤에서부터는 편해지기 시작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반드시 복습을 철저하게 하시길 바라요. 알겠죠?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봅시다. 605번. 자, 뭐냐면 위치관계라고 나와 있어요. 그쵸? 자, 요거부터 정리를 할 건데, 수학에서의 위치관계라는 것은, 그쵸? 위치관계라는 것은 뭐야? 교점의 개수를 물어보는 것 같아요. 맞아? 교점의 개수를 물어본다. 맞아? 아까 말한 것처럼 두 점에서 만나냐, 아니면 접하냐, 아니면 안 만나냐. 그래서 이걸 위치관계라고 해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교점의 개수로서 파악한다. 교점의 개수 결국 뭐야? 방정식의 근의 개수로 판단하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뭐야? 판별식을 쓰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뭐 전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적인 흐름이 그렇습니다. 자, 605번 이참수 y는 x제곱 플러스 kx 플러스 2의 그래프와 직선 y는 x 플러스 1에 접하도록 이렇게 돼 있죠. 접한다, 중근을 갖는다, 완전 제곱식이다. 전부 다 뭐야? 판별식이 0이다. 이렇게 푼다 그랬죠. 맞아? 중근을 갖는 거니까. 자, 그래서 그러면 첫 번째, 선생님 x제곱 플러스 kx 플러스 2랑 x 플러스 1이랑 중근을 갖는군요. 그쵸? 완전 제곱식이군요. 판별식이 0이군요. 이 얘기인 거지. 그지? 따라서 x제곱 플러스 k 넘어와서 마이너스 1의 x가 되겠죠. 플러스 1 빼니까 플러스 1은 0 되겠죠. 따라서 이놈의 판별식이 뭘 갖는다? 0이다. 그지? 자, 그럼 두 번째 판별식은 k-1의 제곱 마이너스 4 ac가 0이다. 이렇게 볼 거죠. 그게 가능할까? 자, 전개하시면 k 제곱 곱해서 2 곱할 거니까 마이너스 2k 플러스 1에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은 0. 그죠? 인수분해 되는 거 나도 알아. 그죠? 인수분해 막 머릿속으로 되긴 해. 그런데 우리는 습관을 잡아야 돼. 설마 이걸 가지고 뭐 근각계수의 관계로 풀어야만 됩니까? 그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쉬운 문제도 근각계수로 푸는 연습을 하자는 거죠. 그래야 이 문제가 K 값의 합을 구하라고 한 이유가 생기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두 근의 합은 어떻게 풀어요? 이거분의 이거의 마이너스, 그지? 따라서 합이 얼마인 거야? 그렇죠. 이렇게 풀길 원합니다. 사실 인수분해해서 K 플러스 1, K 마이너스 3 하면 마이너스 1과 3이 나올 거고 더하면 2인 거 나도 알지. 그치만 우리는 이런 쉬운 문제조차 근각계수의 관계로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하는 게 좋다는 거죠. 자, 우리 2차 방정식의 허근을 넘어왔기 때문에 2차 방정식의 허근은 당연히 근의 공식이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선생님 이렇게 얘기해 줄게. 그 근의 공식은 사실은 진짜 앞쪽에서밖에 안 써요. 뒤에선 진짜 거의 잘 안 씁니다. 심지어는 고3이 됐는데 막 근의 공식을 쓰고 있다. 그럼 뭔가 풀이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 정도야. 그러니까 근의 공식을 많이 쓰진 않고 거의 되게 근각계수의 관계로 문제를 풀든가 아니면 그 전에 판별식으로 문제가 끝나는 형태로 갑니다. 알겠죠? 그래서 근각계수의 관계를 반드시 연습했으면 좋겠어요. 답은 몇 번? 5번이다.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유형 5번. 자, 접하는 거니까 판별식 0이겠죠. 맞아요? 자, 610번 볼게요. 자, 이참수 y는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의 그래프에 접하고, 그죠? 직선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의 평행이라고 돼 있어요. 자, 평행하다는 건 뭐가 같다? 기울기가 같은 겁니다. 평행하다 뭐가 같다? 기울기가 같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여기서 우리는 직선 하나 만들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2x고 y절편을 모르니까 k라고 쓰는 이런 1차 함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평행하다라는 얘기는 기울기를 가지고 네가 식을 쓸 수 있겠냐라는 아주 기초적인 문제를 물어보고 싶다는 얘기가 돼요. 자, 이때 직선의 방정식은 y는 ax 플러스 b래. 그치? 따라서 a는 그냥 나와요. 마이너스 2라고. 그쵸? 그러니까 이건 굳이 k라고 쓸 필요가 없이 b라고만 해주면 되겠지. 그런데 이 직선과 이 이참수의 그래프가 뭐한데? 접한데 근이 뭐야? 하나야? 완전 제곱식이야? 중근을 가져? 판별식이 0이야. 이렇게 풀겠다는 얘기죠. 귀여웠어요? 네. 야, 아니라 그래. 안 귀엽잖아. 그죠? 봐봐.
졸릴까봐. 자, y는 x제곱 플러스 2x-3 미쳐가지고 안 쓸래. 자, x제곱 플러스 2x-3은 마이너스 2x 플러스 b죠. 네. 자, 넘겨. 자, 그러면 x제곱 넘어가니까 플러스 4x죠. 네. 맞아. 자, 마이너스를 묶겠어. 그럼 3 플러스 b. 오, 야, 할 수 있겠냐? 야, 넘으면 마이너스 b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로 묶어서 둘 다 플러스로. 이 정도는 스킵 할 수 있어야죠. 그죠? 그 다음에 이런 문제를 주신 걸 좀 잘했다고 해야 되나 모르겠는데 이걸 가지고 두 번째 판별식이 0이다로 푸셔도 상관은 없어요. 네. 그런데 판별식이 0이다랑 동의어가 무슨 뜻이죠? 완전제곱식이거든. 자, 완전제곱식을 판단하는 단어가 있었죠. 반의 제곱. 자, 이렇게 너무나도 쉽게 2가 숫자로 나와 있잖아. 네. 그럼 반의 제곱하면 얼마니? 2요. 반 2의 제곱은 4니까 그렇죠. 이게 플러스 4면 되는 거잖아. 네. 그렇죠. 그럼 마이너스 3 플러스 b가 뭐야? 4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럼 b가 얼마인 거야? 마이너스 7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반드시 판별식으로 푸셔도 되긴 하지만 반드시 판별식으로 풀어야 된다는 아니야. 네. 판별식으로 풀어도 돼. 그렇죠? 나쁘진 않아. 그런데 이렇게 기본적인 문제를 네. 굳이 또 판별식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을까? 그러니까 동의어를 잘 이해해야죠. 완전제곱식으로 풀어도 되고 판별식으로 풀어도 돼. 그러니까 여기에 뭐 식이 나왔거나 좀 복잡하다 그럼 판별식으로 가시고요. 그죠? 너무나도 쉬운 이런 기본적인 구조에서는 그냥 반의 제곱을 쓰셔도 나쁘지 않다. 됐냐? 따라서 a 플러스 b 얼마지? 마이너스 2가 a고 마이너스 7이 b니까 더하면 마이너스 9 이렇게 체크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죠. 좋아요. 넘어갑시다. 자, 봅시다. 자, 다음으로 우리가 할 얘기는 뭐냐면 이것도 너무 중요하죠. 이차 함수의 최대최소예요. 자, 함수라는 단어는 이렇게 얘기할게. 고등학교 1학년 이제 뒷부분으로 가고 이제 고2부터는 거의 90%가 함수입니다. 그래서 다 함수인데 함수라는 놈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거의 웬만하면 최대최소를 안 물어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2학년으로 올라가면 뭐 지수함수, 로그함수, 뭐 삼각함수 이런 걸 다 배우게 될 거예요. 그럼 그때마다 모든 문제에서 최대최소를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치? 그러면 이 최대최소라는 건 무슨 소리를 하느냐 이걸 좀 알아보게 될 건데 자, 첫 번째 자 이렇게 얘기합시다.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렇게 나와 있죠. 맞아? 이게 이제 우리는 2차 함수라고 해요. 그치? 2차 함수. 자, 근데 2차 함수에 대해서 선생님이 조금만 정리를 하고 넘어갈게요. 이제 중학교 때 2차 함수가 완전히 완벽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자, 일단 y는 기본적인 상태, 아주 신생아일 때, 잘 봐. 2차 함수가 갓 만들어졌을 때 상태, 제일 깨끗하죠. 지금 항이 하나밖에 없죠. 이때 y는 ax제곱을 가지고 우리 어떤 판단을 할 수 있냐면 1번 a가 양수면 원점을 꼭지점으로 하면서 무슨 볼록해요? 아래로 볼록하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죠. 그 다음에 두 번째 a가 음수면 그렇죠. 위로 볼록하는데 꼭지점이 0,0이면서 그죠? 원점이 꼭지점이면서 위로 볼록하죠. 자, 그럼 이때 다시 생각해 보면 2차 함수는 꼭지점을 기준으로 한쪽으로 올라가고 한쪽으로도 올라가는 형태겠죠. 그러면 이때 최대최소라는 건 여기 이제 값자를 붙이게 되어 있는데 이 값은 y좌표 값을 뜻해요. 사실은 모든 건 아니지만 y좌표 값을 얘기한다. 그러면 당연히 아래로 볼록한 상태에서는 y좌표가 뭡니까? 제일 밑에 있는 y좌표가 있으니까 이때는 뭐가 생겨? 최소값이 생겨요. 그쵸? y값이 가장 밑에 있는 값이 하나 보이죠? 이걸 기준으로 y값은 계속 올라가잖아. 그죠? 그러니까 아래로 볼록한다 그러면 뭐가 생겨? 최소값이 발생해요. 그냥 위로 볼록한다 그러면 당연히 위에 있는 제일 높았다 떨어지니까 이거 뭐야? 그렇죠. 최대값 라지 m 이렇게 써요. 보통 미니멈, 맥시멈 이렇게 해서 쓰시는데
그러니까 최대값과 최소값이 발생하게 돼 있습니다. 이 참수의 특징이야. 대칭성과 최대 최소를 이해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함수값이 이렇게 올라가는 속도가 빨라져요. 누가 A가 클수록.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냥 x제곱보다는 2x제곱이 이렇게 3x제곱 2분의 1 x제곱은 좀 넓적하게 생겨요. 그래서 뭐 중학교 때 다 배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A값의 절대값이 클수록 폭이 좁아진다 보다는 좀 빨리 올라가고 좀 빨리 내려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겠죠. 자, 이게 기본적인 상태. 그 다음에 두 번째, 잘 봐. 자, 그럼 y는 a의 x-p 전체의 제곱 플러스 q, 이렇게 나오죠. 이거를 우리가 이제 표준형이라고 배워요. 표준형이라고 합니다. 스탠다드 포맷, 그죠? 맞아? 그러면 잘 봐. 이때 꼭지점의 좌표가 뭐가 됩니까? 여기가 0이 되는 x값 p, q라고 읽으시면 돼요. 여기는 0이 되는 x값 쓰시고 q는 그대로 갖다 쓰시면 돼요. 자, 근데 이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 이걸 선생님이 이제 설명을 해드릴 건데 잘 봐. 아주 쉽게 얘기해 줄게. 잘 봐. 자, y는 x야. 자, y는 x인데 얘를 x축 방향으로 평행이동을 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얘가 m만큼 평행이동했다라고 하면 보통 뭐라고 써? x-m이라고 써요. 이해돼? 그러니까 보통 플러스 m만큼 이동하면 마이너스 m, 마이너스 값으로 대입하게 돼 있죠. 왜 그럴까? 이거 그러니까 정식적으로는 선생님이 뭐 나중에 평행이동 파트에서 설명을 해주긴 할 건데 지금 이렇게 얘기할게, 쉽게. 석준이랑 하마랑 몸무게가 같다고 칩시다. 기분이 나쁘긴 하겠지만, 그렇죠? 그런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히포가 5kg 쪘어. 그럼 등호가 성립하냐? 그러면 이때 석준이와 하마는 몸무게가 같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여기서 5를 빼줘야 돼요. 히포에서 5를 빼서 같아진다는 얘기는 원래 같았던 애 중에서 히포에서 5를 빼야 된다는 얘기는 얘가 5 커졌다는 얘기가 돼. 그래야 등식이 성립할 거 아닙니까? 따라서 y는 x라는 놈에서 모든 좌표가 x값이 뭐만큼 커진 거야? m만큼. 모든 게 m만큼 커졌죠. 모든 x가 m만큼 커졌기 때문에 같아지려면 x에서 m만큼 빼줘야 되는 거죠. 지금 이해가 되니? 완전 이해가 되시죠? 자, 그 얘기는 자, 이 2차 함수가 원래는 원점이었던 꼭지점의 좌표가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y축의 방향으로 q만큼 이동했어? 그럼 x값이 p만큼 커지고 y값은 q만큼 커진 거지. 그러니까 사실 이 식은 어떻게 되는 거야? y는 y-q 해야 되고 x는 x-p 해야만 등호가 성립하겠죠. 커졌으니까. 그 얘기예요. 그래서 부호가 반대로 적용됩니다. 중학교 때 배웠겠죠. 따라서 뭐 이거는 표준형이고, 그치?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일반형이 나와요.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일반형이 나옵니다. 자, 우리 이때 꼭지점의 좌표, 왜냐면 왜 꼭지점을 선생님이 다시 설명해 주냐면 결국은 최대 최소가 뭐랑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 y값. 그쵸? 꼭지점과 꼭지점의 y좌표랑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알겠죠? 따라서 얘를 이제 뭐로 바꾸면? 표준형으로 바꾸면 꼭지점의 좌표가 보이죠. 그래서 이걸 연습하셔야 되고, 어떤 학교들은 이걸 표준형으로 바꾸는 것 자체가 시험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알겠죠? 자, 그래서 한번 해볼 텐데, 자, y는 일단 a로 묶을 거야. x제곱 플러스 bx 됐니? 자, 플러스 c는 저 멀리 쓸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고 싶은 거죠. 그럼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고 싶으니까 a로 묶은 거야. 왜? 앞을 1로 만들어 주려고. 그치? 그 다음에 우리 뭐 쓸 겁니까? 여기를 a분의 b라고 쓰셔야죠. 그죠? 맞아?
A로 묶었으니까. 네. 그럼 반의 제곱이 필요해요. 네. 반 하면 2A분의 B. 그러니까 2분의 1, 반을 먼저 하시면 뭐가 돼? 2A분의 B가 되고 그 다음에 뭐 할 거야? 제곱을 하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플러스 4A 제곱분의 B 제곱이 되죠. 자, 그러니까 반의 제곱을 썼어. 그럼 위에 거랑 지금 같은 식입니까? 다른 식이죠? 왜? 더했잖아. 그치? 집에 딱 갔는데 형제 있어요? 누구? 집에 딱 갔는데 엄마가 형한테 5만 원을 내미는 장면을 목격했어. 너 어떻게 할래? 물론 너는 착해서 아무 말 하지만 나는 왜 5만 원 안 줘? 이렇게 얘기해야겠지. 그러면 엄마가 아우 알았어 너도 줄게. 이게 등식의 성질이거든. 쟤도 주면 나도 줘야지. 그런데 엄마가 5만 원짜리가 하나밖에 없었어. 5만 원 줬다? 그런데 여기다가 5만 원을 또 주면 안 되잖아. Y라는 식이 깨지잖아요. 그러니까 아쉽지만 그럼 너도 받지 마. 그쵸? 이렇게 인생을 악하게 살면 안 되긴 하지만 그죠? 고소하죠. 나도 못 받으면 니도 받지 마.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미안해요. 원상복귀 하자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빼주셔야 돼요. 그죠? A제곱분의 B제곱. 이게 그냥 수식의 성질이고 딱 여기서부터 요만큼이 완전 제곱식이니까 그죠? 요대로 정리를 하시면 잘 봐. Y는 A에 X제곱 플러스 A분의 BX 플러스 4A제곱분의 B제곱. 그죠? 맞아? 그런데 얘는 밖으로 나갈 건데 얘랑 곱해서 나가야겠죠. 그러면 플러스 C 그 다음에 마이너스 4A분의 B제곱 이렇게 정리가 돼요. 왜? A 곱해졌으니까. 자,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완전 제곱식이니까 A의 X 앞에 거 뒤에 거 보시면 되겠죠. 2A분의 B 전체 제곱 플러스 자 C 마이너스 분의 B제곱이죠. 물론 이거 통분하면 이걸 통분하시면 이렇게 나와요. 4A분의 이걸 마이너스라고 쓰시면 4A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 뭐 이따위로 나오긴 합니다. 근데 이건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여기선. 그죠? 봐봐. 그냥 여기서 선생님 플러스 C 마이너스 4A분의 B제곱 이렇게 쓸 거야. 그러니까 드디어 이제 그 유명한 꼭지점의 좌표가 나오죠. 꼭지점의 좌표가 뭐라고 나옵니까? 0이 되는 X값 마이너스 2A분의 B, 그 다음에 얘 C 마이너스 4A분의 B제곱 이렇게 정리가 돼요. 이거 반드시 할 수 있어야 돼요. 반드시. 그죠? 따라서 정리하자면 Y는 AX 이건 공식이야.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이고 A가 0이 아니면 이때 꼭지점의 X좌표 요것만 암기하시면 돼요. 꼭지점의 X좌표가 뭐야? 마이너스 2A분의 B 그죠? 그럼 선생님 Y는요? 꼭지점의 X좌표를 대입하면 뭐가 나와? Y값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걸 따로 기억하지는 않아요. 알겠죠? 그래서 이 정도는 무조건 암기하셔야 됩니다. 마이너스 2A분의 B. 알겠죠? 마이너스 2A분의 B. 알겠죠? 자, 일단 정리. 자, 일단은 증명과정은 삭제했고요. 이거 중3 교재나 책에 보면 다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만 다시 정리하시면 꼭지점의 X좌표가 뭐다? 마이너스 2A분의 B다. 이렇게 나와있죠. 따라서 첫 번째 아래로 볼록하다 그럼 여기가 뭐야? 꼭지점 X좌표니까 마이너스 2A분의 B를 대입한 것이 뭐다? 최소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위로 볼록할 때는 뭐예요? F에 마이너스 2A분의 B를 대입한 것이 뭐다? 최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근데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합시다. 고등과정에서는 정의역이라고 해주는데 X값의 범위를 A에서부터 X값의 범위를 B 그가 뭐냐면 정해진 구간이라고 나와요. 정해진 이름이 아니라
그 값이 미안합니다. 옛날 사람이라 그래. 그 값이 정해진 구간에서의 최대 최소인데 이런 거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어떤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주신 다음에 맞습니까? 구간을 잡으시면 A가 만약에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뿅 내려와서 이 위로 뿅 간다. 그럼 이때 최소값은 얘가 맨 밑에 있으니까 최소겠지. Y좌표가 맨 아래에 있는 거. 그죠? 그러면 최대는 뭡니까? 그렇죠. 요게 최대값이 돼요. 자, 그럼 선생님 이렇게 얘기합시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걸 정하는 게 되게 중요해. 1에서부터 x값이 5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 꼭지점의 좌표가 1에 그러면 이 참수가 이렇게 아래로 볼록하게 그려질 거죠. 네. 마이너스 2의 분의 b에서 꼭지점의 좌표가 여기 2라고 찾아졌습니다. 네. 자, 이제 구간을 잡을 건데 자, 2차 함수는 완벽하게 좌우가 뭐야? 대칭인 구조란 말이죠. 그러면 1로 한 칸 가서 높이나 1로 한 칸 가서 높이는 완벽하게 똑같겠지. 그러면 그러니까 높이가 같은 순간이라는 건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다는 얘기거든. 그죠? 근데 1과 5잖아. 그럼 2로부터 어디가 더 가깝냐? 2에서 1이 가깝니? 2에서 5가 가깝니? 그렇지! 그러니까 2에서 1이 가깝다는 얘기는 1까지는 가까워서 여기지만 5는 어때? 여기가 1이지만 5는 여기서 3칸이나 더 가니까 한참 더 가겠죠. 그러면 네가 여기서 봤을 때 누가 최대값일까? 그렇지. 그래서 최대값을 뭐라고 하시면 돼요? F5를 최대값으로 잡아주시면 되고요. 최소값을 뭐라고 하시면 돼? F2를 최소값으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렇게 구간을 작업해 놓고 맨 위에 있는 게 최대고 맨 아래에 있는 게 최소라는 문제도 아마 시험에 나올 것 같아요. 따라서 요거 하는 방법을 잘 이해하셔야 되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함수가 갖고 있는 대칭성 때문에 최대 최소값은 판단하기가 용이해지는 거야. 그래서 시험에 안 낼 수가 없어요.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일단 정리하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봅시다. 이참수의 최대 최소라고 되어 있어요. 자, 615번. 자, 이참수 y는 2분의 1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k의 최소값과 이참수 y는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3의 최대값이 같을 때라고 되어 있죠. 자, 지금 이 함수들은 최대값, 최소값이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최대값, 최소값이 같다 그러면 선생님 꼭지점이 붙어 있는 겁니까?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건 착각인 게 그쵸? 최소값은 여기에서 나오고 최대값은 여기에서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지점이 붙어 있다는 착각을 하시면 안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 자, 첫 번째 얘를 F라고 하고 얘를 그냥 G라고 합시다. 그냥 이 수준이야. fx, gx는. 자, 1번 fx는 2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k죠. 자, 물론 얘를 완전 제곱식화 하셔도 돼요. 한 번만 보여드릴게. 자, 봐. 그럼 2분의 1로 묶으시면 자, x제곱이고 뭐 곱하면 요거 될까? 마이너스 4x. 그죠? 곱해서 이거 돼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플러스 k 쓰신 다음에 반의 제곱하니까 얼마죠? 그렇죠. 플러스 4야. 그러면 마이너스 4가 뒤에 가줘야 되는데 2분의 1과 곱해서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자, 그럼 얘는 2분의 1에 대해서 x 마이너스 2 전체의 제곱이고 플러스 k 마이너스 2니까 그쵸? 뭐야? 꼭지점의 좌표가 2, k 마이너스 2 이렇게 정리가 돼요. 이렇게 할 줄 아시면 됩니다. 자,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안 할 거야, 사실은. 어떻게 할 거야? 라고 말하면 이게 무슨 볼록이에요? 아래로 볼록이지, 그죠? 그 다음에 꼭지점의 x좌표가 뭡니까? 잘 봐, 마이너스 2 a가 얼마야? 2분의 1 분의 b가 얼마야? 마이너스 2죠. 자, 그럼 플러스 플러스로 바뀔 거고 자, 이렇게 약분되면서 답은 얼마가 되죠? 2가 돼요. 아, 그러니까 선생님 꼭지점의 좌표는 2, 자, 여기다 2 대입할 겁니다. 그러면 일단 k 쓰시고요. 2 대입하면 얼마야? 2 마이너스 4. 그러니까 마이너스 2죠. 어때요? 나오지 그냥. 자, 그래서 둘 다 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알겠죠? 근데 이거 진짜 꼭지점 마이너스 2a분의
b. 다시 꼭지점의 x좌표가 뭐라고요? 마이너스 2a분의 b다. 잊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최소값이 얼마야? k-2인 거죠. 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gx는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3k 이렇게 돼 있네요. 네. 요거의 최대값이죠. 자, 그럼 얘는 그냥 이렇게 풉시다. 위로 볼로 쭉쭉쭉쭉쭉쭉 마이너스 2a가 얼마니? 마이너스 2니까 플러스로 바꿔주시면 돼요. 네. 분의 b 마이너스 4. 그러니까 답은 얼마? 마이너스 1이겠네. 네. 따라서 요때 최대값은 얼마냐면 g에 마이너스를 대입한 거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4 마이너스 3k 그죠? 네. 그러면 마이너스 3k 플러스 2가 되겠네. 네. 자, 이게 무슨 값? 최대값. 따라서 이때 최대값과 얘 최소값이 같대요. 맞지? 그러면 k 마지막 3번째 k-2가 3k 플러스 2와 같죠? 자, 넘어가서 4k는 4가 나오겠죠? 따라서 k는 얼마? 1 이렇게 풀어주시면 완벽하겠죠. 네. 자, 어떻게 하시는지 알겠죠? 자, 정리하고 넘어가실게요. 자, 근데 항상 얘기하지만 마이너스 2a분의 b 이 내용은 대학 갈 때까지 쓰는 내용이라서 반드시 여기서 암기하시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좋아요. 넘어갈게요. 자, 유형 7번입니다. 제한된 범위. 아까 말했죠? 제한된 범위 혹은 정해진 구간 같은 얘기겠죠? 네. 자, 622번. 0에서부터 3 포함해서 이참수 fx는 3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k의 최대값이 4고요. 자, fx 최소값은 이렇게 물어봤네. 자, 보니까 fx는 지금 여기가 양수잖아. 네. 그럼 아래로 볼록 하겠죠. 네. 자, 점선으로 그리는 이유가 있어요. 꼭 굳이 점선으로 그릴 필요 없어요. 알겠죠? 네. 보기 좋으라고 하는 거지. 그럼 이때 꼭지점의 좌표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a가 얼마야? 3분의 b가 이렇게 나오네. 자, 그럼 마이너스 2개니까 플러스로 바뀌고 1이네? 그죠? 네. 그러니까 꼭지점의 좌표가 1이야. 네. 그럼 0은요? 0이 가까워, 3이 가까워? 여기가 그렇지. 0은 바로 옆에 있을 거고 3은 조금 떨어져 있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0에서 조금 더 한 칸 간 김에 한 번 더 간 거. 그지? 여기가 0이라면 네. 여기는 2고요. 그쵸? 여기가 3이겠네. 맞습니까? 그러면 보여? 그래프는 제한된 범위 0과 3 사이 x값이 정해진 범위에서만 나온다는 얘기가 돼요. 네. 이 바깥으로는 그래프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어요. 그래서 사실 좀 헷갈린다면 이렇게 지우셔도 무방합니다. 그래프가 요만큼만 그려진 거예요. 네.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최대값과 최소값이 그냥 보이죠. 네. 근데 또 바보같이 최소값이 0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최소값은 맨 왼쪽에서의 y좌표가 아니라 제일 아래에 있는 y좌표야. 따라서 꼭지점이 이때는 최소겠죠. 네. 맞습니까? 네. 여기는요? 최대예요. 최대겠죠. 그러니까 꼭지점이 얼마인데 1이 그럼 f에다 1 대입하면 얼마 나옵니까? 라고 말하면 3-6 플러스 k니까 k 마이너스 3이 최소값이야. 맞습니까? 네. 최대값은 f 3일 때죠. 네. 자, 3 대입하면 27 마이너스 18 플러스 k죠. 자, 그러면 k 플러스 9 그죠? 9 그지? 맞아? 얘가 얼마라고? 4래. 따라서 k는 얼마? 마이너스 5. 자, 그럼 따라서 최소값은 얼마? 마이너스 8. 최소값이 마이너스 8이군요. 자, 이렇게 풀 수 있겠죠. 됐습니까? 자, 구간 어떻게 정리하시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정해진 구간이 없이 실수 전범위라면 최대 최소는 당연히 꼭지점의 y좌표일 거고, 그쵸? 하지만 구간이 정해졌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구간을 정말 잡아서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만약에 여기다 씁시다. 만약에 구간이 없어. 실수 전범위에서 이렇게 생기면 당연히 얘는 최소를 갖죠. 그치? 최대는 있을까? 없어요. 왜요? 라고 말하면 최대가 뭐죠? 이겁니까? 아니죠. 더 위로 올라가죠. 더.
계속 올라가지, 그지? 계속 올라간단 말이야. 계속 올라간다고요. 계속 올라간다고, 그지?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수학에서는 뭐야? 없다라고 합니다. 알겠죠?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없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구간이 잡히면 어때? 최소도 있고 최대도 있겠죠. 그냥 반대로 얘기하자면 지금 위로 볼록한 이런 함수에서도 여기가 뭘까? 되겠죠. 그죠? 최소는 있다 없다? 없다라고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자, 일단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볼게요. 공통 부분이 있는 이차 함수의 최대 최소라고 되어 있는데 627번 보니까 마이너스 1부터 2 지금 뭐야? 구간이 정해졌죠. 제한된 구역이라고 나와 있고 자, 공통된 부분은 생각하자마자 뭡니까? 치환이 떠오르셔야 됩니다. 알겠죠? 맞아? 자, 그 다음에 함수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의 제곱 마이너스 2의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의 마이너스 4 이거의 최대 최소의 합은이라고 물어봤죠. 자, 여기서부터 선생님이 오늘 정리해주는 내용을 정확하게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잘 봐. 아직은 배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함수의 합성이라는 걸 배우지 않았거든. 그러면 지금 얘는 4차 함수란 말이야. 근데 4차 함수를 배웠어? 배우지 않았죠? 네. 설마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너에게 4차 함수를 풀어라 이렇게 나오겠냐? 그건 잘못된 문제죠. 네. 그러니까 치환을 통해서 뭘 차수를 낮추라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2차가 1차로 떨어지면서 4차가 2차 함수로 줄어드는 결과가 나와요. 치환.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내용이 이제부터 치환을 하게 되는 건 사실은 이렇게 얘기할게. 잘 봐.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을 t라고 치환을 할 거야. 네. 근데 사실 요거를 t를 이쪽에다가 쓰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을 t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 구조상 뭐야? 함수죠, 함수. 그치? 그러니까 이 함수 값이 왔다 갔다 할 거죠, x에 따라서. 네. 그럼 이 t 값이 정해져요. 그럼 그 t 값을 다시 대입하는 구조가 되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너희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뭐냐면 x, y는 의미가 있을까? 사실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왜 없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예전에 그 수학이 정말 많이 정립되던 시기에 수학자들은 돈을 많이 벌지 못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수학자들이 시계수리공을 같이 겸업을 하고 있었거든. 근데 봐봐.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이분들이 수학을 이제 책으로 막 만들고 싶어 할 때 옛날에 이제 금속 활자라고 아십니까? 금속 활자라는 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좀 좌우가 반전돼서 그러니까 요만한 네모난 판을 이렇게 여러 개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씩 글자를 껴서 만들잖아. 근데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영어의 알파벳은 그리스 로마자 알파베타에서 왔다 그랬죠.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게 A, B, C, D로 바뀌어서 온 거야. 그런데 마지막에 오메가였던 애를 W로 바꾸면서 이 뒤에다가 뭘 붙여? X, Y, Z라는 걸 붙여서 갖고 와요. 그러니까 실제로 어원인 알파, 베타, 감마, 델타 그리스 로마자에는 X, Y, Z가 있어 없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X, Y, Z가 나중에 들어갔기 때문에 문자상에 X, Y, Z는 A부터 W까지 보다 X, Y, Z의 존재 수가 적겠죠. 그 통계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인쇄를 위해서 활자를 파는데 A, B, C, D, E, F, G 이걸 쭉 다 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쭉 다 판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Z까지 만들었는데 뭐가 제일 많이 남아? 마지막에 들어간 X, Y, Z가 많이 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X, Y, Z가 너무 남아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면 활자를 만들 때 A부터 Z까지 한 판씩 만들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미 막 다 쓰고 있는데 이건 남아돌기 시작하는 거지. 네. 그러니까 수학자들이 가난한데 수학책을 만들려고 이제 인쇄소에 갔어. 네. 근데 야 이거 졸라 비싸니까 우리 인쇄비 좀 깎아주면 안 되냐? 우리 가난하잖아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인쇄소에서 뭐라고 얘기했을까? 야 이거 쓰면 깎아줄게. X, Y, Z 많이 쓰면 내가 깎아줄게. 이거 너무 많아 이렇게 된 거야. 근데 진짜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방정식 함수를 다 뭐로 바꾼 거야? X, Y로 Z를 바꿔버린 거야.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통념적으로 X에 대한 변수 Y를 쓰기 시작한 게 그때부터고 맞냐?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을 T라고 본다면 이 T를 뭐야? X에 대한 함수값으로 보겠다는 얘기가 돼요. 그치?
그래서 결국에는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하게 될 건데 합성이라는 걸 나중에 합성함수라는 걸 배우게 될 건데 뭐 그건 아직 안 배웠으니까 이 두 가지는 숙지하고 갑시다. 자, 치환을 하면 첫 번째 범위가 발생을 합니다. 범위가 발생을 해요.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다음에 근의 구조가 바뀐다. 네. 근의 구조가 바뀐다라는 게 뭐냐면, 자, 이렇게 얘기해 줄게.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을 치환할 거죠, t로. 네. 그러다 보면은 얘가 이제 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4라는 함수로 바뀌어요. 그럼 네. 이제 t에 관한 함수로 바뀌다 보니까 네. t 값이 막 등장을 하는데 우리가 구하는 건 t 값입니까? 그래서 근의 구조가 이거에서 이걸로 바뀐다라는 걸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치환을 할 때 앞으로 함수에서 치환을 하거나 방정식에서 치환할 때 이 두 가지 현상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뭐냐면 이게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너무 중요한 얘기가 돼서 그래. 자, 치환을 하면 첫 번째 뭐라고요? 범위가 발생을 하고 두 번째 뭐야? 근의 구조가 바뀝니다. 됐어? 그래서 어떻게 푸냐면 자, 첫 번째 치환을 할 거니까 새로운 함수를 하나 조성할 거야. t라는 함수를 조성을 할 건데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인데 이때 x가 네. 마이너스 1에서부터 2까지밖에 안 보인단 말이죠. 그럼 네. 이거에 따른 함수값인 t도 범위가 발생하겠지. 맞냐? 이거 아래로 볼록한 거 맞아요? 네. 꼭지점의 x좌표가 얼마일까? 마이너스 2의 분의 b 얼마? 1인 거 계산 빨리 되니? 네. 계산을 빨리 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이거 시간적 낭비가 있으면 안 되니까 네. 마이너스 2a 분의 b니까 1이야. 네.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부터 2까지인데 누가 더 가까워요? 1에서? 2요. 2가 더 가깝죠. 그럼 여기서부터 t 값은 이렇게 한번 내려왔다 이렇게 올라갈 거죠. 네. 맞아? 그럼 최소값은 당연히 꼭지점인 이 부분이 최소값인 거고 네. t 값의 최대값은 당연히 이 부분이 되겠죠. 그러니까 t 값은 여기서 내려왔다 올라갔다. 그러니까 t는 여기다 1 대입하면 얼마입니까? 1 빼기 2 더하기 3이니까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얼마?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1 더하기 2 더하기 3이니까 6이 되지. 그치? 그러니까 뭐 물론 여기 값을 대입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2 대입해서 여기가 3이거든. 네. 그러니까 t값은 3에서 그러니까 t값은 6에서 2로 내려왔다가 다시 3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서 t값은 뭐라고? 2에서부터 어디까지밖에 안 나와? 6까지라는 범위가 발생을 하고. 네.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알겠죠? 범위가 발생을 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러면 이제 치환을 할 거죠. 자, 그럼 y는 뭐라고 치환하시면 돼요? t 제곱 마이너스 2t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런데 t 값의 범위가 아까 뭐였어? 2에서부터 6까지. 그러니까 이건 다시 또다시 뭐에 대한 이차함수가 돼? t에 대한 이차함수가 되는 거야. 자, 마이너스 2a분의 b 하시면 얼마? 1이죠. 똑같잖아. 네. 마이너스 2a분의 자, 이때 2부터 6까지는 2부터 6까지는 어디야? 2부터 6까지는 한쪽 방향에 존재하죠. 네. 그러니까 이 자체가 뭐야? 최소값. 6이 뭐야? 최대값을 지칭하겠죠. 네. 자, 그 다음에 2를 대입할 거니까 뭐야? 4 빼기 4 빼기 4는 마이너스 4 이렇게 될 거고. 네. 자, 됐죠? 그 다음 6 대입하면 66에 36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4니까 26 이렇게 나오나? 네. 그쵸? 그러니까 얘가 최대값이죠. 잘 봐. 자, 그러니까 이때 문제는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를 물어봤죠. 20이지. 그래도 이상한 거. 학원 미안해. 여기가 20이네 미안. sorry. 그죠? 20이야. 그죠? 왜 26이라고 썼을까? 그죠? 20인데 20이고 마이너스하고 두 개 최대치수의 합은이라고 했으니까 20 마이너스 4 하시면 얼마? 그래서 16이 답이겠네. 그죠? 맞습니까? 네. 자, 그런데 여기서 선생님이 이거 하시면 하나를 조금만 더 얘기할 건데 이게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최대값이 20이죠. 네. 그때 x값은 얼마야? 6이라고 대답하면 큰일 나요. 6은 무슨 값이야?
t 값이 t가 6인 거죠. 네. 그럼 t가 6이 언제 나와? 마이너스 1에서 나옵니다. 이게 되시죠? 최소값이 얼마? 마이너스 4죠. 네. 이때 x값은 t가 2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 t 값이야 이건. t가 2 값이니까 t가 언제 2가 돼요? 1에서. 네. 됐냐? 네. 그러니까 잘 봐. x, t 여기가 최대값. x가 뭐야? 최대값이 지금 뭐였어? 최대값이 20이죠. 네. 그때 t 값이 6이고 t 값이 6일 때가 x 값이 마이너스 1. 그쵸? 네. 이런 구조를 띠고 있다고. 네. 그래서 선생님이 뭐라고 해요? 범위가 발생하고 근의 구조가 바뀐 거야. 네.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 6을 대응하고 6에서 20이 대응이 된다. 그죠?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문제에서 학교에서 최대값이 얼마고 그때 x값이 얼마게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요. 이 치환 문제에서. 네. 그런데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는 치환을 해놓고선 그래프를 그렸을 때 네. 20이라고 해놓고서는 x값을 6이라고 하는 이런 진짜 그죠? 다 된 밥에 재뿌리네. 다 해놓고 틀리네. 그쵸? 그러니까 제대로 이해하고 뭐가 x고 x에서 t를 구한 다음에 t를 가지고 최대값을 찾은 거잖아. 네.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된다. 이해되십니까? 네. 좋아요. 여기까지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꼭 숙지하시기 바래요. 네. 자, 이건 9번 봅시다. 완전 제곱식을 이용한 2차식의 최대최소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자, x, y가 실수인데 2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y제곱 플러스 6y 플러스 16의 최소값을 이건 최소값을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라고 말한다면 자, 최대 완전 제곱식을 이용했죠. 네. 그러니까 완전 제곱식이라는 건 뭔가의 제곱인데 선생님이 뭔가를 제곱하면 0 또는 양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뭔가를 제곱해서 0 또는 양수라는 건 뭔가 제곱의 최소값이 얼마라는 거야? 0이라는 얘기죠. 이 내용을 가지고 굉장히 많은 걸 해결합니다. 그래서 잘 숙지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잘 봐. 요걸 먼저 묶을 거야. 그죠? 식을 잘 봐. 뭐 문제를 한번 읽을게. 그치? 자, 632번을 보면 xy가 실수일 때 2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y제곱 플러스 6y 플러스 16의 최소값을 읽었나? 그쵸? 이거 구할 때 그러니까 이 식을 어떻게 정리할 거냐면 2로 묶어가지고 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노노노노노 2에다 뭐 곱하면 이거 돼요? 2x죠? 네. 그치? 그 다음에 플러스 y제곱 플러스 6y야 여기까지 오케이? 그 다음에 플러스 16이 있죠. 잘 봐. 그러면 얘가 완전 제곱색이 되기 위해서 2로 묶은 거죠. 왜냐면 앞에 1로 만들어주고 싶으니까. 네. 반 하면 마이너스 1이고 제곱하면 플러스 1인데 플러스 1이죠. 네. 그럼 내가 이 검정색 글씨가 원래 식이었는데 플러스 1을 더한 걸까? 아니죠. 플러스 2를 더한 거, 2를 더한 거지, 그지? 네. 그러니까 뭐 원상복귀 해주기 빼기 2 해줄 겁니다, 여기다가. 네. 그 다음에 여기서도 반에 제곱하시면 플러스 그럼 원상복귀 하기 위해서 뭐야? 그죠? 다시 돌리고 싶은 거잖아. 네. 그래서 마이너스 9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해봐. 2에 x-1 전체의 제곱 플러스 그 다음에 y 플러스 3 전체의 제곱 그 다음에 요거 계산하면 얼마죠? 마이너스 11이니까 플러스 5가 되죠. 네. 자, 그러니까 얘가 지금 최소값이 되고 싶은 거 아닙니까? 자, 그럼 얘는 제곱했으니까 0 또는 양수가 되죠. 네. 얘도 0 또는 양수가 되죠. 그럼 이게 최소값일 때가 언제야? 0. 이것도 0. 그죠? 네. 그럼 최소값은 얼마가 되는 거야? 5가 되겠죠. 그때 x값은 얼마? 그때 y값은 마이너스 4. 그죠?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하는 거죠. 아까 얘기했지만 실수는 제곱하면 뭐라고요? 0 또는 양수다. 자,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볼게요. 자, 조건을 만족시키는 2차식의 최대치수. 자, 636번을 보시면 네. x-y 플러스 4는 0을 만족시키는 실수 xy에 대하여 그죠? 이때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4y의 최소값은 이라고 나와 있죠. 네. 맞습니까? 잘 봐. 지금 이거는 어떤 가능성이 있는 거냐면 1번 자 y라는 놈이 뭡니까? x 플러스 4거든요. 네. 그쵸? 왜? y 마이너스 y만 이해하면 되죠. 네. 그러면 이 y를 어디다가 집어넣고 싶은 거냐면 x제곱 y제곱 마이너스 4y 안에다가 집어넣고 싶은 겁니다. 네.
동의 가능할까? 네. 자, 그러면 물론 뭐 x를 놓고서 x제곱에다 y를 집어넣어도 상관없어요. 네. 그러니까 반대로 한번 풀어볼까? 왜냐면 y는 두 개인데 x는 하나잖아. 그러니까 x가 y-4라고 하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하겠다. 그죠? 자, 그럼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4y에다가 x 대신 A용 해가지고 y를 대입해 주시면 어떻게 돼? y 마이너스. 그렇지. y-4 전체의 제곱. 그죠? 플러스. y 제곱 마이너스. 그렇지. y제곱 마이너스 4y. 아, 여기까지 보여요? 네. 우와! 그럼 나는 사실은 네. 이걸 전개하는 것도 너무 완벽하고 훌륭해요. 네. 그치? 근데 나는 보여. 뭐가 보여. 그치? 뭐가 보이냐라고 했더니 여기 y로 묶어버리면 y-4가 똑같이 있는 게 나는 보여서. 네. 그럼 y-4, y-4로 묶이겠죠. 네. 그치? 그럼 y-4, y-4로 묶여요. 그죠? 그러면 y-4 하나와 y-4 하나를 묶어버리면 뭐가 남아? 2y 이해가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죠. 안 됩니까? 다시. 그러니까 네. y-4를 하나 묶었어. 네. 그럼 y-4 하나 남죠. 네. 얘도 y-4를 묶었잖아. 그럼 플러스 y가 되겠지. 아, 네. 그렇지. 별거 아니야. 내가 하는 거 지금 더하기 빼기 수준이야. 네. 자, 그러니까 결론은 요거서 2로 묶을 수 있죠. 2로 묶으면 y-2 그 다음에 y 마이너스 4죠. 어우, 야, 이걸 가지고도 4. 네. 원래는 사실은 많은 학생들이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면 전개할 겁니다. 네. 전개해서 꼭지점 찾고 막 할 거죠. 그런데 봐봐. 이거를 이제 함수로서 이해를 하고 얘가 y축이라고 하잖아. 네. 여기가 뭐니? 2구, 그죠? 여기가 뭐야? 4야. 네. 그럼 꼭지점이 어디야? 0이요. 죽여버릴까? 2와 4 정확하게 가운데 꼭지점이 생기겠죠. 이차함수는 무조건 대칭이야. 그지? 그럼 여기가 3이겠지. 맞니? 그러니까 최소값을 찾을 때 3을 대입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2 곱하기 1 곱하기 마이너스 1이 되겠죠. 네. 맞냐?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가 답이야. 네. 근데 물론 네. 얘를 가지고 2y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8y 마이너스 4y니까 뭐야? 마이너스 12요. 마이너스 12y 그지? 그 다음에 플러스 16 해서 아래로 볼록이고요 선생님. 네.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a 분의 b니까 맞아요? 마이너스죠? 그럼 플러스로 바뀌면서 플러스 3이네요 라고 찾으신 다음에 다시 3을 대입하셔도 돼요. 네. 근데 요렇게 인수분해가 되어 있는 식의 가장 큰 특장점은 네. 꼭지점의 좌표가 두 개가 나와요. 네. 그 가운데가 아까 근이 두 개 나오고 그 가운데가 꼭지점이라서 이 두 개를 더해서 반 나누시면 네. 중점이 나오죠. 네. 그 다음에 3을 대입할 때도 인수분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숫자를 대입하는 게 조금 더 편할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활용하는 방법을 조금은 선생님이 풀어준 방식대로 연습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네. 이렇게 푸는 게 훨씬 편하다. 됐죠? 네. 무조건 전개해서 마이너스 2a분의 b 꼭지점에 찾아가지고 뭐 이렇게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서 풀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네. 그지? 이렇게 접근해도 된다는 거. 자, 오케이. 자,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자, 아무튼 봅시다. 자, 이차함수의 최소의 활용인데, 자, 이런 문제를 놓고 봤을 때 이게 도형이 아마 이렇게 등장할 건데, 그러니까 까먹으시면 안 되는 게, 이런 문제일수록 뭐가 나오겠다라는 걸 숙지하셔야 되냐면 범위를 지정해 주셔야 됩니다. 네. 물론 여기서는 분명히 이 좌표를 아마 t라고 지정을 하게 될 건데, t는 일단 문제를 볼게요. 범위를 지정하지 않으면 네.
그 최저 치수가 안 구해지거나 문제가 조금 어려워질 수도 있는데 아니면 서술형 평가에서 감점을 당할 확률도 조금 있어요. 그래서 이 범위를 지정하는 것을 지금부터 연습을 해서 이 문제에 꼭 필요합니까? 라고 물으면 이 문제에 꼭 필요한 건 아니거든. 근데 앞으로 이런 도형이나 이런 것들에서 범위를 지정하지 않으면 감점을 당하거나 아니면 놓치게 되는 부분이 꼭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들 범위를 지정하는 걸 꼭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네. 642번 보면 오른쪽 그림의 직사각형 ABCD에서 두 점 AB는 X축 위에 있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두 점 CD는 이차함수 위에 있대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이라는 그래프. 이때 직사각형 ABCD의 둘레의 길이의 최대값을 이라고 되어 있어요. 둘레의 최대값. 맞아? 네. 자, 둘레의 최대값이라는 걸 놓고 보면 자, 첫 번째 봅시다. 별 내용은 아닌데 그리고 조금 더 크게 다시 그려줄게요. 보기 좋게. 자, 2차 함수는요. 뭐야? 대칭성 최대 최소 두 가지를 특징으로 갖고 있어.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문제는 대칭성으로 풀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직사각형이야. 네. 그러면 x축과 평행하도록 여기 점이 두 개 생기는 거죠. 이게 지금 DC인데 네. 맞니? 그럼 이 길이와 이 길이가 어떤 거야? 무조건 같아요. 네. 그래서 요 점의 좌표를 t라고 잡으시면 네. 될 건데 네. 그러니까 얘가 지금 y는 뭐야?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이거든요. 그럼 얘가 언제 0이 되냐? 라고 말하면 이거는 암산이 가능하겠죠. 뭐 루트 3일 거고 여기는. 네. 여기는 뭐겠어? 마이너스 루트 3이겠죠? 네. 그치? 그러면 t가 얘가 지금 직사각형 이 시점이 1사분면 위에 있으려면 네. 요 t라는 점은 여기서 왔다 갔다 해야겠지? 네. 그래서 선생님 t가 0에서부터 루트 3까지만 왔다 갔다 해요 라는 걸 정했으면 좋겠다. 네. 그게 가능할까요? 네. 그죠? 0에서부터 루트 3까지. 그럼 t가 0이면 세로선이 나와. 이것도 직사각형은 아니야. t가 루트 3이어도 가로선이 나와 직사각형이 아니기 때문에 등호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잘 봐. 이때 c라는 점은 이 위에 있는 점이죠? 네. 그럼 t, t 대입해 볼래? 마이너스 t 제곱 플러스 3입니다. 네. 그죠? 그러면 질문이에요. 요 가로의 길이가 얼마니? 2t. 그렇지, 2t죠. t가 양수니까. 네. 그럼 세로의 길이가 얼마야? 이거거든. 네. 그러면 직사각형의 둘레는요. 네. 어떻게 구하지? 가로로 그렇죠. 가로 더하기 세로의 이 바고요. 2. 그쵸. 2를 곱해야지. 네. 맞습니까? 가로, 세로 더해서 2 곱하기. 그러니까 2 곱하기 가로, 세로 더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따라서 얘를 함수로 만들면 두 배에 대해서 네. 가로가 얼마라고요? 2t. 그럼 세로는 이 길이겠지. y좌표. 네. 이게 y좌표잖아. 네. 그럼 얘가 세로의 길이겠죠. t 마이너스 t 제곱 플러스 3이니까. 맞나? 그러면 마이너스 t 제곱 플러스 3 플러스 2t. 그치. 맞아? 자, 그럼 네. 다시 마이너스 2t 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6 전부 다 두 배 해주셔야죠. 네. 자, 무슨 볼록해요? 위로 볼록합니다. 네. 위로 볼록해. 그치? 마이너스 2a 분의 b 얼마니? 마이너스 2a가 마이너스 2죠? 네. 그러니까 플러스로 바뀔 거고 네. b는 4니까 1이네! 네. 잘 봐. 근데 얘가 지금 여기가 1이야. 그럼 0에서 네. 출발을 해서 어디까지? 0에서 출발해서 루트 3까지니까 루트 3이 조금 더 아래에 있긴 해요. 네. 자, 그럼 질문이야. 여기 지금 빵꾸, 여기도 빵꾸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최소값 있니? 없어요. 이렇게 맨 안에가 빵꾸 뚫려 있을 때는 최소값을 말할 수 없어. 그 점이 포함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 네, 여기서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네. 그냥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1을 대입하면 뭐가 돼? 마이너스 2 더하기 4 더하기 6이죠. 그러니까 8이야. 네. 그러니까 얼마? 8이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범위를 지정하게 될 때 네. 어떤 특정한 값 반드시 t를 쓰지 않으셔도 돼요. 뭐 k를 써도 되고 p를 써도 되고 뭐
알파, 베타 네 맘대로 써도 돼. 그러니까 네. 이 문제에서 사용하고 있지 않은 문자를 가지고 t를 정하셔야 돼요. 네. 근데 이걸 못해서 문제를 못 푸는 경우가 너무 많아. 그래서 이런 활용 문제, 도형 문제에서 나왔을 때 둘레 길이 구하라 그러면 길이 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넓이 구하라 그러면 뭐야? 길이 구해서 곱하시면 됩니다. 넓이부터 만들어야 되는데 네. 넓이가 만들어지지 않는 이유는 이렇게 t라는 기준점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요 활용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네가 미지수를 하나 만들어 놓고 그걸 가지고 길이와 그걸 재서 뭐 넓이를 구하거나 부피를 구하거나 이렇게 하는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 그죠? 네. 그래서 둘레, 넓이, 그죠? 무조건 구할 수 있고 미지수 활용한다는 거, 그다음에 범위 세팅한다는 거 네. 이런 것들도 잘 차근차근 체크하면서 문제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네. 자,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